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부동산 썰 느낌으로 해서 저희 직원분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내용 형식으로 이번에도 역시 동일하게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 상가가 어떤 특징이 있고, 오늘 특히 현장도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하방과 맞물려서 네.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상가 투자는 하지 말아라, 뭐 자영업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상가 투자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공실 상가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가 어려운 시기인 건 맞는데, 근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택은 갖고 있고 또 내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뭔가 투자 자금은 있는데 투자를 할 걸 찾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물건을 찾아야겠다. 그리고 주거용 물건을 사는 순간 세금으로 문제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상업용 물건으로 법인으로 투자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 정말 괜찮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오늘 저희가 다녀온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양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좋은 물건까지도 도매급으로 안 좋게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가가 또 자영업자가 줄어든다 해도 좋은 자리에 상가는 또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잘만 고른다 한다면은 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어서, 모든 임대사업용 부동산이나 어떤 뭐 주식 투자나 마찬가지지만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할 때 한 번쯤은 또 쳐다보는 것도 괜찮은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사기에는 지금이 또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뭐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특히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들도 마찬가지고 시장 여건이 안 좋긴 해요. 안 좋은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물건, 공실이 없을 물건 잘만 산다고 한다면은 또 좋은 기회로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구독자들이 많이 질문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네네. 그 신규 분양 상가 네. 관련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별내역 역세권 상업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네. 현재 그 미분양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상가가 기존에 활성화된 상업지구 내 상가들에 비해서 네. 입지는 조금 더 뛰어나고 네네. 가격은 그거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번에 별내지구 제가 다녀오면서 지도 좀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지도로 보면 제가 이 별내신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 전체에서 이 세 개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유일한 역이 별내역이거든요. 저는 이제 또 중요한 게 상가의 배치와 그 다음에 유동인구 동선,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요 별내지구의 미분양 상가는 입지적으로 보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호실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인근에 주변에 분양했던 상가들이 지금 현재 분양가들보다 한 3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분양하는 자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계속적인 공사 현장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좋은 자리인데 가격은 30% 정도 저렴하게 나왔고, 예상 임대료나 추정을 해보더라도 충분히 투자성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별내지구 같은 경우 인근 배후 세대를 보면은 그냥 반경 1km 이내만 보더라도 거의 한 3,000실 가까이 정도가 들어와 있고, 또 배후 세대를 좀 넓게 확장해도 되는 게 별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퇴근 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지구가 만들어지는 동선들을 보면 한 2만 세대 가까운 배후 세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광역지역의 중심지 상권, 우리가 예전에도 다녀왔던 뭐 고양 화정동이라든가 뭐 인천 송도라든가 그리고 시흥 백옷이라든가 전 중동이라든가 어딜 가더라도 그 지역의 중심 상권은 늘 발전을 합니다. 그 중심 상권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찾기가 중요한데,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남양주 전체에서는 바로 이 지역이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성은 있어 보였고, 평당 가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좀 그래도 유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변의 상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인근에 이 지역 가장 중심 상권이 공사 중인 상황에서도 1층 상가 같은 경우 전용평당 17만 원 정도 임대료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층 상가 같은 경우는 병원 자리 같은 경우 임대가 잘 맞춰져 있는 거는 전용평당 10만 원이 넘는 임대료로서 어느 지역의 중심지 상권의 임대료 현재도 이렇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가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용평당가 할인 분양 가격이 전용평당가가 한 4,500에서 5,500만 원 사이니까 일반 우리가 상가 분양을 한다 할 때 분양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2천만 원대라서 이 정도면 투자성이 괜찮아 보였고, 그리고 메인 상권은 사실 폭이 넓지 않다고 봤어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여기가 이마트 앞으로 해서 횡단보도 앞으로 보행자 동선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약 한 4차선 도로 정도 넓이만큼의 보행자 동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양방향이 교류할 수 있는 상가 모양이 되게 괜찮은 형태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상권의 자리를 잘 잡은 상가 개수도 많지 않지만 여기 하나 잘 투자를 해놓는다면은 그래도 1층 상가 수익률 기준으로 한 5, 6%대 정도의 수익률은 잘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하나 물건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보니까 전용평당 10평 기준으로 현재 시점의 임대료인 한 20만 원 정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출 없이 한 시세까지 감안을 하고도 5% 정도 수익률, 그리고 대출을 감안하면 현재 4% 금리로 한 50% 정도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5억짜리 매물로 한 6% 가까운 수익률이 나올 정도의 1층 상가 수익률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자리가 정말 메인으로 발전을 하고 뭐 마곡이나 뭐 어느 지역의 중심 사건이 되면은 한 전용평당 30만 원까지 임대료도 1층이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한 7, 8%까지 수익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충분히 이 지역의 대표 자리는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다른 시행사 미분양 물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인데 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상품은 네. 단지로 판단하니까 네네. 선택하거나 투자를 할 때 정보를 취득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고 네. 또 이 각 위치나 호실마다 이 가치 판단이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상가 투자 시 유의할 점이라든지 네. 혹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꿀팁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이 별내역 미분양 상가가 그런 꿀팁을 보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개수도 많지 않았지만 여기도 동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임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도로 살짝 표시를 해놨는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제 네모로 별내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딱 메인 도로, 이마트 바로 앞으로 해가지고 그 메인 도로 빨간색 네모 표시한 이 위치에 상가를 산다면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거로 본 거냐면 바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들의 동선, 도보 동선을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정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도보 동선으로서 판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 세대도 일단 저는 이 지역의 전체 직접 배우 세대와 간접 배우 세대 감안했는데, 이 별내역의 간접 배우 세대까지 하면 약 한 2만 세대 가까운 세대 정도가 배우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도보 동선을 본다 한다면, 두 번째는 가격과 임대료 현황 조사예요. 가격과 임대료 현황 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바로 인근의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1층 분양 상가가 전용평당 8천만 원 내외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부동산 호황 기태 막 토지 가격도 비싸고 이때였었어요. 별내역 기존 상가도 6,500에서 8천만 원 내외, 그러니까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와 아이파크가 이 정도 가격이었고요. 현재 별내역 할인 분양 상가가 4,500에서 5,500만 원 내외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적정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료 역시 여기가 정말 대표 상권으로 자리 잡는다 한다면은 전용평당 20에서 30 사이라고 한다면은 5에서 6% 수익률이 나오는 가격이니까 가격도 적절하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일단 미분양 할인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2분 정도가 최근에 그 땅 짓고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거북섬, 뭐 반달섬에 대한 상권의 얘기를 하면서 뭐 10억에 분양한 게 1억에도 낙찰이 안 됐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배우 세대와 동선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기회를 잘만 살펴보고 이런 물건들 중에서도 미분양 가격 할인 상가들이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 좋은 여건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바로 이 별내역이나 기존에 만들어진 상권 중에 미분양 상가들이 있는 곳 중에 상가 임대료가 갖춰져 있는 이런 물건을 잘만 본다 한다면은
미분양 상가에서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잘만 보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분양 상가나 미분양 할인 상가 이런 거 볼 때 정말 좋은 입지인지 아닌지를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가격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한다면은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